톡 쏘는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 문지현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민주시민의 덕목도 변화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면서 또한 예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니오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성은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자질과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성도 있기 때문에 예라는 답도 가능합니다. 민주시민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행동해야 합니다. 때문에 민주시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른 새로운 시민성을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말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약 10,000년 전인 기원전 8,000년 무렵 농업의 창시에 의한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제1의 물결로 봤습니다. 이는 토지에 기초한 문명입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원시사회와 달리 동식물의 사육과 재배 방식 등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졌으며 언어와 인쇄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1650년부터 1750년 무렵 시작된 산업혁명을 제2의 물결로 보았는데 이는 자본에 기초한 문명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중매체가 등장하여 대중사회가 형성됐습니다.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으며 인류가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 이념으로 민주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1955년부터 1965년 무렵에 시작된 정보화의 물결이 인류 변화의 거대한 제3의 물결입니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망에 기초한 문명입니다. 정보기술의 혁명은 기존 정치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정보기술의 혁명도 이전의 혁명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서비스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고도의 과학기술 사회입니다. 정보사회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PC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정보화의 발달로 참여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매체이며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정치 토론과 참여가 증가해서 수기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의 획득과 교환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전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 이슈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 행동을 이끌어내는 등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의제 설정 권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이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 실제적인 정치 참여의 촉발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온라인 토론방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진정성이 부족하고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면대면 토론보다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면서 온라인 토론이 수기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 변화를 가져오는 참여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보기술은 빠르게 발전해왔고 이제 온라인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 주장만 하거나 갑론을박하는 장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은 오히려 수기 민주주의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반된 경우를 통해서 결국 인터넷이란 매체는 소통의 도구일 뿐 그 자체만으로 수기적 소통과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토론장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진정으로 수기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면 지식은 머리, 태도는 가슴, 참여는 실천하는 손과 발 같은 겁니다. 머리로는 냉철하게 알지만 따뜻하게 느끼는 가슴이 없거나 또 알고 느끼지만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란 시대적 요구에 가장 필요한 민주시민성은 무엇일까요? 정보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공동체인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했고 시민들은 개인적인 취미생활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와 관련된 활동 등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트워크에 살고 있는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가 진정한 민주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네티즌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수기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대화에서 익명의 타인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합리적 태도로 경청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서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대화, 공감적 경청, 합의 모색이 가능한 네티즌이 활발하게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할 때 사회의 극단적 목소리를 견제할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적 행동 능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엮어내는 네티즌의 소통 역량은 현실 공간에서의 참여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공공 이슈에 대한 토론학습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 경험이 시민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셋째, 다문화 능력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촉진시킨 또 다른 시대적 변화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정보기술은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21세기를 국제 이주의 시대로 정의했고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이주민이 있고 수천만 명의 난민이 자신의 고향과 국가를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 20여 년간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돼 왔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다 보니 다른 다문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학교 안팎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인식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다문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